네, 인터럽트 부분 설명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거 아침 일찍 와서 강의를 했는데요. 마이크 키는 걸 깜빡해가지고, 약 2시간 정도가 이미 지났어요. 한번 녹화했다가 취소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터럽트 관련된 내용은, 컨트롤 슈트에서 그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라는 요 레퍼런스 가이드를 참고하셔야 돼요. 보통 그 왼쪽에 보이시는 디바이스 이거 예. 요 디바이스 유저 가이드를 TI사에서는 그 TRM이라고 불러요. 그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부르고요. 그 TRM 중에 보면 시스템 컨트롤 앤드 인터럽트라고 하는 요 페이지를 누르시면 요 오른쪽 화면에 있는 28335 시스템 컨트롤 앤드 인터럽트 레퍼런스 가이드란 문서가 이렇게 창에 뜨죠. 그래서 그 문서를 보시면 그 28335의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페리페럴은 아니지만 CPU에 아주 근접하게 붙어 있는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터럽트죠. 원래는 뭐 인텔 CPU라면 인터럽트 컨트롤러라는 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렵죠. CPU의 고유 기능으로 거의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으로 치면 CPU는 머리, 인터럽트는 오른팔, CPU 타이머는 왼팔.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페리페럴들은 뭐냐? 내가 들고 다니는 공구, 계산기. 네, 그런 애들이 이제 페리페럴이 되는 거죠. 그래서 CPU 타이머나 뭐 와치독이나 인터럽트 같은 애들은 그 페리페럴이 맞긴 맞는데 그 뭐야 CPU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아주 중요도가 높은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자적인 매뉴얼로 있지 않고 아예 CPU랑 묶어서 그냥 시스템 컨트롤이라고 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예제 중에 뭐 CPU 타이머, 인터럽트, 뭐 와치독 이런 거 관련된 자료는 요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를 참고하십시오. 밑에 글도 적어놨고 제가 예전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슈트가 요새는 그 인터넷 정보를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PDF 문서를 볼 때는 PDF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장 호환성이 좋은 리더는 아크로벳 리더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슈트 설치하시고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그 아크로벳 리더도 같이 설치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지우고 넘어가. 자, 그래서 CPU에 대한 설명은 예전 강좌에서도 많이 설명했죠. 그거를 다시 또 되새김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정도라면 CPU가 뭔지, 레지스터가 뭔지, CPU가 리셋이 걸리고 무슨 동작을 하는지, 뭐 속속들이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걸 암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CPU는 아주 착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클럭이 들어오는 대로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하는 어떤 구조의 로직입니다. 그냥 순자 로직이에요. 그냥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을 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리
복잡하고 고급지게 얘기해도 CPU는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하는 로직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CPU라는 거를 뭐 우리 인간의 생활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처리하기 위해 쓰지 않나요? 그런 일들을 뭐 시간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버튼 같은 걸 누르는 돌발적인 어떤 동작에 대응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 비순차적인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인터럽트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거와 돌발적이지 않은 거를 뭐 굳이 표현하면은 메인 오퍼레이션, 서브 오퍼레이션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메인 오퍼레이션은 그냥 컨커런트, 그냥 순차적으로 쭉쭉 흐름이 가는 동작이라면 돌발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오퍼레이션들이고요. 물론 언어상 부수적이라는 거지 그 부수적인 코드의 길이가 작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 그 기능에 맞춰서 적정량의 그 코드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코드들이 그 아주 돌발적인 이벤트를 처리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여기 예제가 있지만 화면에 보이듯이 공부를 하던 A군 메인 오퍼레이션이죠. 친구가 호출해서 나간다. 요거는 서브 오퍼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해야죠. 다시 메인 오퍼레이션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조차도 내 주 행동에서 예상의 일정이 없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동작이나 행동을 이미 인간은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CPU로 처리할 때는 인터럽트라는 거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돌발적이거나 주기적이거나 뭐 그런 일들에 대한 소스들을 이벤트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화면에도 몇 가지 적어놨는데 뭐 시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 타이머 아니면은 뭐 진짜 버튼류가 대표적인 돌발성, 비주기성 일들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PWM이나 ADC처럼 아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비주기적인 소스, 이벤트 중에 대표 주자가 통신들이 있죠. 통신 네트워크는 사실 속도에 관계없이요. 데이터 오는 게 뭐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막 랜덤하게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벤트 소스예요. 이런 이벤트 소스들이 발생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행위를 이제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상으로는 인터럽트 함수가 실행된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벤트가 있고 인터럽트가 있고, 좀 더 물리적으로 하면 그 이벤트는 그 제어기 안에 어떤 이벤트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레지스터에 그 비트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동작에 대한 이벤트를 표시하는 그 비트들을 우리가 플래그 비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여러 인터럽트 설명할 때 인터럽트 플래그 이런 말들을 쓰는데, 여러분이 28335를 모른다 하더라도 레지스터에 무슨 플래그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면 얘가 그 이벤트 소스로 사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어떤 상태가 되면 얘가 0에서 1로 바뀐다든가 1에서 0으로 바뀌는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인터럽트는 이런 플래그 정보가 들어오면, 플래그가 뜨면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검사한 다음에 실질적인 그 서브 오퍼레이션 동작,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모든 거를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뭐 CCS 예제가 병행이 될 건데, 뭐 강의 듣고 해도 되고 따라 해도 되고, 우선은 이 강좌는 그 CK 동계 강좌인가 할 때 만들어 진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좀 더 보강이 됐어요. 원래 그 전부터 있었던 자료였는데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전 자료의 프로젝트 이름이 CK2EX02 PIE R00이란 프로젝트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실용 강의라서 연구실 이름에 맞게 랩 EPWM 타이머 인트 PIE 20171229 R00으로 카피 복사하시면 돼요. 물론 날짜는 각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컴퓨터의 환경에 맞추시면 되고요. 실제로 CCS를 한번 볼게요. 지금 예, 여기 보시면 CK02 PIE 프로젝트는 예전에 있던 이제 소스고요. 요거를 카피 복사해서 랩 EPWM 타이머 인트 PIE 연월 8자리 하고 R00 이렇게 복사해서 수업 시간에 쓰시면 되고요. 이 사용하는 요 코드 example 2833x EPWM 타이머 인트.c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 컨트롤 슈트 설치하면 탐색기를 안 켰나? 컨트롤 슈트 응? 이게 탐색기죠. 그죠. 예. 여기 C에 TI에 컨트롤 슈트 디바이스 서포트 2833X V142 example CCS V5 그리고 EPWM 타이머 인터럽트라는 요 폴더에 있는 요 소스입니다. 그래서 요거 프로젝트로 복사해 가지고 쓰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얘는 어떤 소스냐면 EPWM이 타이머 인터럽트를 일으키거든요. 그 타이머 인터럽트에 맞춰서 PWM 신호들을 만드는데, 이 코드는 외부로 발생하는 물리적 신호는 만들지 않고 PWM 타이머 인터럽트만 발생하는 인터럽트 코드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설명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인터럽트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인터럽트 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프로세서를 거치고, 요 강좌에서는 우리가 비교적 많이 쓰는 PWM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저 프로젝트를 만드셔가지고 수업과 병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럽트가 굉장히 많아요. 28335는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된 그 공간이 256개고요. 그 중에서 128개를 사용하고, 128개 중에서 96개가 우리가 주력으로 임베디드용으로 사용되는 PIE라고 하는 인터럽트 벡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이 Y축 12개, X축 8개, 총 96개의 공간이 우리 페리페럴 인터럽트를 위한 맵인 거죠.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2833은 이거를 지금 먹스드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먹스가 먹스 없이 그냥 순수 넌 먹스 인터럽트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쭉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중에 확장할 때도 불리하거든요. 뭔 소리냐 라고 하면, 이 가장 위쪽에 int 1x라는 얘를 보면, 실제 얘는요, 화면에는 int 1.8부터
인트 1.1까지 8개만 등록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16비트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표시된 거 외에 옆으로 8개가 더 있어요, 공간이. 예약 공간이죠, 예약 공간. 그래서 최대로 확장한다면 사실은 96개가 아니라 12 계산기 어딨지? 12 곱하기 16이니까 192개까지 늘어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인트 1부터 인트 12를 모두 쓰고 X축으로 16비트를 다 쓰는 구조였다면 이거 하나만으로 192개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좋아요. 메모리를 막 내가 일부러 늘렸다 줄였다 할 필요도 없고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채택을 한 거죠, TI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의문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약어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PIE가 Peripheral Interrupt Expansion의 약자입니다. 일단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 이게 먹스드 인터럽트 방식이다. 뭐 이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만 여기 인트 1부터 인트 12가 인터럽트 소스예요. 이제 CPU에 들어오는 소스인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당연히 X축 기준으로 인트 1이 인트 12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X축으로는 인트 1.8이 인트 1.1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요. 인트 1.1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따지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높아지고 Y축으로 따지면 그 우선순위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얘가 갑이다. 그래서 표로 따지면 오른쪽 상단이 가장 인터럽트 순위가 높고요, 왼쪽 하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또 설명할 때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28335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간략한 블록 다이어그램이고요. 뭐 먹싱 인터럽트라고 또 설명해 놨는데 먹스를 많이 써서 그런 거죠. 여기 이미 블록에 봐도 먹스라는 디바이스가 있으니까. 먹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디지털 논리 회로나 컴퓨터 구조 아니면 전자회로 이런 거를 좀 보세요. 먹스는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논리 소자예요.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을 보셔서 눈치채셨겠지만 CPU는요 인터럽트를 하나만 처리해요. 하나만. 뭐 사람으로 치면 스마트폰, 그러니까 내가 통신기긴 하는데 통신기기로 여러 명이랑 통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단 한 개 휴대폰으로 내가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통화를 하죠.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진 인터럽트는 한 개인데 먹스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개의 인터럽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순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설명할 거고요.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게 intm이 있고요. 이게 나중에 C 언어에서 dint, eint라는 C 언어 명령이랑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광역 인터럽트 마스크 비트라고 부르고요. 걔는 총 12개의 IER, IFR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여기까지가 CPU의 자원이에요. CPU가 내장하고 있는 인터럽트 이제 기본 인터럽트 구조고요. 그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PIE IER이랑 PIE IFR이 이제 방금 앞서 설명한 요가 넘어갈 수가 없네요. 여기가 그 페리페럴 인터럽트 익스펜션,
PIE에서 온 인터럽트들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플래그 레지스터는 뭐냐면 이벤트가 생기면 뭐 0에서 1로 상태가 바뀌어요. 바뀌고 레치가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인터럽트를 다 처리하고 인터럽트를 다시 받겠다라고 얘를 지울 때까지. 플래그가 생기는 건 자동이지만 지우는 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가 생기면 인터럽트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IER 인터럽트 이네이블 레지스터에서 내가 사용자가 나는 이 인터럽트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죠. 설정하면 그것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열려 있는 거는 플래그가 아무리 들어와도 인터럽트가 안 걸려요. 그래서 인터럽트는 플래그 레지스터와 이네이블 레지스터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플래그가 와 있다고 해서 인터럽트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켜고 광역 인터럽트를 켜고 인터럽트 켜고 플래그가 들어와 있어 발생하면 인터럽트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도 필요해요. 플래그라는 거는 내가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하고 안 하고랑 관계없어요. 이 플래그는 내가 데이터로 기입을 하건 강제로 그 인터럽트를 모의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강제로 쓰거나 실제 페리페럴에서 내가 인터럽트를 쓰겠다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면 플래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플래그가 0에서 1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터럽트를 쓰기도 전에 플래그가 켜져 있으면 인터럽트를 키자마자 바로 인터럽트 루틴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 오류들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짤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PIEC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PIE하고만 관련된 레지스터예요. PIEC라는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PIE를 통해서 인터럽트가 생기면 PIEC라는 요 레지스터에 그 인터럽트 발생 해당 비트에 에크 비트가 0에서 1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자동이에요, 여기까지는. 자동이고 걔가 OK가 돼서 프로그램에서 인터럽트를 막 처리하겠죠? 처리하면 다시 올 때 반드시 에크를 끄고 나와야 돼요. 에크를 안 끄면 인터럽트가 안 걸려요. 그 다음에는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에크는 액티브 로우거든요. 여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죠? 여기 동그라미. 아이고. 지웠다가 다시 동그라미 보면 이게 액티브 로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크가 걸리면 자동으로 에크가 1로 바뀌기 때문에 두 번째 인터럽트는 못 들어와요. 내가 이걸 지울 때까지. 그래서 PI 인터럽트랑 관련된 동작 중에는 반드시 코드 중에 에크를 제어하는 루틴이 들어가요. 이제 에크 레지스터는 다른 인터럽트가 중첩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미리 자동으로 0에서 1로 바뀐 애를 유저가 강제로 0으로 초기화할 수가 있겠죠. 초기화를 하면 인터럽트 중에 인터럽트가 걸리는 중첩 인터럽트, 중복 인터럽트인 네스티드 인터럽트 구조가 가능해져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연구실 코드는 그런 기능을 잘 안 쓰지만 또 28335는 그런 것들도 허용이 된다. 구조상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왼쪽 상단에 int1이라는 신호 하나는 PIE 그룹 1번이라고 치면 그룹 1에 8개의 레지스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개 중에 어느 한 놈이라도 혹은 2개 이상이 생기면 그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놈 혹은 에크 제어가 돼서 이렇게
중첩을 시킨 놈 위주로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잘 순번 정해서 int1이라는 대표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죠.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기타 주의사항은 넓게 보면 PIEIER이랑 PIE 인터럽트 아니 IFR 그 다음에 IFR, IER 까지도 크게 보면 CPU에 있는 자원이죠. 그러니까 CPU 레지스터에 거의 해당하는 애들인데, 문제는 여기 있는 플래그나 이네이블은 이 페리페럴이랑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여기 있는 애들을 설정을 하고 안 하고가 여기 최초의 인터럽트 플래그,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발생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 PIE, IFR의 이 플래그들은요, 이 외부 페리페럴이나 뭐 외부 어떤 인터럽트 소스로부터 그런 장치들을 제가 인터럽트를 쓰겠다라고 설정하면 일로 플래그가 생겨요. 그러니까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 쓰겠다라고 설정하는 게 인터럽트가 실행된다가 아니고 인터럽트를 쓰겠다가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 설정만 하고 진짜 인터럽트가 실행되려면 PIE, IFR, PIE, IER, IFR, IER, int_m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진짜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는 거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레지스터 설정했다고 인터럽트가 생긴다가 아닙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기 IER, PIE, IER을 이네이블 했다고 치죠. 이네이블 했다고 가정합시다. 인터럽트가 생기냐? 안 생겨요. 왜? 플래그를 만드는 소스를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플래그를 생기게 하는 페리페럴의 인터럽트 설정은 각각 그 페리페럴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건 순수하게 CPU에서 관리하는 인터럽트 제어기라고 해야 될까? 네, 거기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약간 좀 더 설명이 된 내용인데,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우리 28335의 아주 코어 핵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리페럴이랑 관계없는, 페리페럴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 안 할 수도 있고, 걔네와 독립적으로 CPU는 인터럽트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할 만한 관련된 레지스터들이 이 화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가 여기 이네이블 플래그, 인터럽트 이네이블, 인터럽트 플래그, 이 하는 거는 그냥 페리페럴에서 하는 거예요. 페리페럴 프로그램 코딩에서 결정되는 거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PIE 인터럽트 이 구조랑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가 서로 다른 내용인 거죠. 앞이랑 뒤가. 여기는 페리페럴에서 하고 여기는 CPU에서 하고. 여하튼간에 페리페럴에서 이제 플래그들이 생기면 그 발생한 플래그에 인터럽트가 허용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얘가 에크를 한번 킨 다음에 넘어와서 인터럽트 플래그를 다시 키죠. 그럼 얘가 인터럽트가 허용이 됐는지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광역 인터럽트까지 허용이 되면 CPU는 비로소 자기가 어떤 인터럽트가 걸린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세 내용이고, 그래서 인터럽트 구조상, 이제 잠시 멈출게요.